네, 안녕하십니까. 렌유엔의 반도체 담당 우종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SK하이닉스 대체 PT 면접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저랑 한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삼성을 했었고 이제 SK하이닉스를 할 텐데요. SK하이닉스 문제 정확히 3개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A4 용지 안에다가 문제를 3개 정도 주고 한번 보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해 가시오. 삼성하고 좀 다르죠. 삼성은 키워드 갖다 분석을 하는데 이쪽은 문제를 3개를 제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본인이 고민해서 와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삼성과 다른 점 무엇이겠어요? 삼성은 판서 위주로 하지만 이쪽은 스스로 말을 하고 대화를 하며 여러분들의 논리를 그 면접관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끔씩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도 좀 푸는 방식도 다르고요. SK가 좀 삼성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 우종석 잘 따라오시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이쪽에서는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의 논리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합격을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SK하이닉스가 많이 좀 달라요. 이들은 좀 논리 위주로 좀 많이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우선 자소서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소서도 자발적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뭘 했냐, 그 다음에 남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개선했던 점, 그리고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점수를 키우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타인과 협업을 했냐. 자,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자소서에서도 여러분께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소서는 뭐예요? 면접의 문제지다. 그죠? 문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때 이 기준으로 만들어라. 그래야지 우리도 이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시면 목표, 아이디어, 전문성, 그리고 협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시에 그대로 PT 면접에도 반영이 됩니다. SK하이닉스 언제부턴가 이렇게 좀 완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펼쳐가는지 그 모습을, 그 참신성을 많이 보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까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삼성 5가지 문제 유형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게 뭐였어요? 자, 아이디어형 문제. 아이디어형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정의형 문제 같은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SKPT에는. 자, 왜냐하면 SKPT에서는 주로 아이디어형으로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대체 이거를 여러분들 지식을 갖고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를 물어봅니다. 자, 아이디어형 문제는 비슷하게 제시형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포토 노광 공정에서 생산성을 20%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뭐 삼성 문제에서도 보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문제 유형을 분석해 보면은 아이디어의 문제의 경우에는 답이 없는 경우에 많습니다. 혹은 물어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슈를 해결하는지. 자, 이 문제를 출제할 때 그 담당 면접관들을 보면요, 출제자들을 보면은 그래, 이 정도 이거는 어떻게 하지? 이거는 얘네들은 어떻게 풀 수 있지라는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무조건 다 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가지고 자신들이 생각지 못한 어떤 아이디어의 참신성을 가지고 풀 수 있냐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유형의 문제에서는 물론 기본 동작 원리를 당연히 정리해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작 원리에서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면 헛소리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헛소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조절이 가능한 파라미터들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자, 이 조절이 가능한 파라미터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토리. 자, 장비 기본 동작 원리를 안 상태에서 파라미터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스토리를 가지고 전개를 해 나가면은 아이디어형 문제, 마치 아무것도 없는 이 하얀 바탕의 종이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의형 문제보다도 훨씬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음먹기 달렸으니까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은 실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어떻게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공정 중에 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이 SK하이닉스에서 주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논리를 물어보면서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자, 보통 원래 이공계 문제는 이 앞단에 뭐가 주로 나오냐면 조건들이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SK하이닉스 문제에서는 우선 이런 식으로
수율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하세요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뭐 수율이 사람에 의해서도 잘못될 수도 있고, 그죠? 네, 공정이 더 복잡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라고 저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애칭, 포토, 데포지션 같이 몇 개의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보세요. 왜? 어차피 이쪽에서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저 장비나 저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식을 알고 있냐를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여러 가지를 막 5가지,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융당폭격하듯이 해봤자 어차피 면접관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친구가 2개나 3개를 말해도 논리적으로 잘 말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애칭, 포토, 대포 중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장비를 잡던가 한 다음에 이 애칭이나 포토나 여기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이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포토 같은 경우는 PR 코팅이나 이런 것들이 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죠? 애칭 같은 경우는 쿨링다운 하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렇듯이 장비마다 그런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를 어떻게 하려 했어요? 스토리. 공정중의 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2가지 포인트, 애칭 장비와 포토 장비에서 어떻게 하면 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그 가정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애칭에서는 수율을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토리를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거쳐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완벽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작년 하반기인가요? 딱 이런 느낌의 이 마인드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걸 제시하고 아예 이 종이를 줬어요. 종이를 주고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셔 하면서 뭐 CVD 공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원래는 데포지션을 진행하는데 각 웨이퍼마다 두께가 다르다. 유니포머티나 수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형 문제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시하시오. 자,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시해 보세요가 나오고요. 이 가운데 점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수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이 4사분면으로 가고요. 여기서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결이 가능합니다로 가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서클로 간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의 논리를 이 마인드 서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이슈가 있지만 이 파라미터 분석을 하고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으로 제시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치면은 누구나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충분히 이 친구가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데려다가 많은 것을 가리키면 이 친구는 충분히 우리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인재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현재 자수에서 뭐 애칭 장비를 다뤄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자, 이건 이공계 면접화법이에요. 제 수업 안에서도 보면은 이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제일 처음 보는 건 분석력, 논리력, 전달력, 키워드입니다. 자, 4가지를 볼 텐데요. 분석력이란 건 뭐냐면 말귀를 잘 알아들었냐, 네가 정말 이 학생이, 이 면접자가 우리가 질문한 걸 잘 알아들었냐는 것이 분석력이고요.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었으며, 전달력, 이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발표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모의 면접에서도 여러분들 오시면 계속 제가 판서 연습을 알려드리고, 그 안에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맥시마이즈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엔지니어는 자기가 듣고 싶은 단어가 딱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이 면접자가 2-3가지를 딱 얘기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딱딱딱 얘기하자는 건 그건 정답이에요. 자, 이게 엔지니어들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듣고 논리적으로 그걸 분석을 하며 전달을 정말 확실하게 쉽게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그 키워드만을 가지고 말을 전달한다. 요 4가지가 원래 이공계 면접학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에도 잘 대응을 하면은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렌유인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뭐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렌유인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면접 어렵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 우종성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